안녕하세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의 김보람 연구원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시스템이 달라져야 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인구 밀도가 높아 재생에너지 개발에 사용할 토지가 풍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높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적합한 지역을 찾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다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은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일 뿐 아니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며 가계소득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을 재생에너지의 사회경제적 효과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연구는 육상풍력이 강원도에 보급되었을 때 강원도 내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는 연구 배경, 방법과 데이터 구성, 분석 결과, 그리고 정책 제언 순서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에 비하여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상풍력과 육상풍력, 태양광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리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해상풍력을 통한 전라도 지역의 경제적 유발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이번 육상풍력 연구는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17개 광역지자체의 법정 계획인 지역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육상풍력 보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660MW 규모의 육상풍력을 설치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본 연구는 이에 근거하여 지역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 효과 등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강원도는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할 때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 이러한 지역 조건은 산업 간 연관 효과를 분석할 때 경제적 효과가 낮아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유인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계 소득의 증대에 따라 나타나는 유도 효과를 분석에 포함시켜 육상 풍력 보급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유도 효과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기에 앞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는 직접, 간접, 유도 효과 3단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직접 효과는 풍력 제조, 건설, 운영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의미합니다. 간접 효과는 풍력 제조, 건설, 운영을 위한 산업 간 연쇄 효과 또는 중간재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의미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유도 효과는 직접, 간접 효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 가계 부분이 식당, 쇼핑 등 서비스 부분에 지출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강원도는 제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산업 간 연쇄 효과가 낮고 이에 따라 간접 효과가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유도 효과를 분석에 추가한다면 재생에너지 개발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과 데이터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육상풍력 가치 사슬의 비용 분석과 산업 연관 분석 크게 2가지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가치 사슬, 즉 value chain은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정을 세분화해 사슬처럼 엮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육상풍력의 가치 사슬은 개발 단계, 풍력 터빈의 제조, 토목 공사 및 설치, 풍력 발전 시설의 유지 관리, 그리고 운영 종료 후 해체 등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는 제조, 건설, 설치, MCI, 그리고 유지관리, O&M, 마지막으로 해체, 디커미셔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치사슬의 비용 분석을 위하여 각 가치사슬 항목의 비용 정보와 지역 자급률 등의 자료를 전문가, 자문가
선행 연구를 통하여 취합하여 분석에 맞게 가공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자금률은 2개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장에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산업 연관 분석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에 공표한 2015년 지역 산업 연관표를 활용하여 가계 내생화를 통해 유도 효과를 포함한 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 개수들을 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공표한 산업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가치 사슬의 비용 항목과 산업 연관표의 산업 부분을 연계하였습니다. 지역 자금률은 육상풍력 보급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설비, 제품, 서비스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지역 자금률 시나리오를 가정했습니다. 첫 번째, 레퍼런스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강원도의 현실적인 산업 환경을 반영한 지역 자금률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LC 강화 시나리오에서는 제조단지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강원도에서 풍력 산업의 지역 조달을 늘리기 위하여 육상풍력, 제조, 건설 및 설치 기간 중 설치, 전기공사, 설계 및 각종 인허가 등의 항목의 지역 자금률을 표와 같이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 2 시나리오 모두 유도 효과의 기여도가 상담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항목에서 유도 효과가 간접 효과를 상회하는 결과가 그림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간재의 거래보다 가계의 소득 증대로 인한 파급 효과가 더 많이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비록 재생에너지가 주로 산간 오지에 설치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산업단지가 없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 예상할 수 있지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유도 효과에 의한 추가적인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사회경제적 효과 추정 시 소득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산,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 효과를 가치 사슬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레퍼런스 시나리오에서는 유지관리, O&M 기간의 생산,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 효과가 월등히 많이 생성되었습니다. LC 강화 시나리오는 MCI 기간 활동의 지역 조달을 강화한 시나리오로 레퍼런스 시나리오 대비 MCI 기간 지역 투자비를 118% 증가시킨 결과 LC 강화 시나리오의 MCI 기간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는 레퍼런스 시나리오 대비 각각 116%, 119%, 123%씩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취업 유발 효과가 투자 대비 증가폭이 매우 컸습니다. 취업 유발 효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60MW 육상풍력 확대로 인하여 강원도 내에 발생하는 취업자는 레퍼런스 시나리오에서 약 6,000명, LC 강화 시나리오에선 약 9,100명이었습니다. 2020년 강원도 강릉시에 거주하는 농업, 임업 및 어업 산업 부분의 취업자 수가 약 9,800명 수준이었는데요. 체감이 되실까요? 그래프와 같이 취업 파급 효과를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육상풍력 단지의 제조, 건설 및 설치가 종료되는 2030년 이후에는 취업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 설치 활동의 지역 조달을 높인 LC 강화 시나리오가 2030년까지 많은 취업자 수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2 시나리오 모두 장기간 유지관리 기간에 유의미한 수준의 취업자 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분석 결과입니다. 강원도 내 육상풍력 확대로 발생하는 부가가치 유발액을 강원도의 지역 내 총생산으로 나누면 육상풍력 보급이 강원도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육상풍력 확대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이 강원도 경제에 기여한 정도는 시나리오에 따라 1.2%에서 1.6%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분석은 660MW 보급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큰 값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제9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강원도 육상풍력 보급이 기가와트 단위로 확대된다면 강원도 지역 경제에 훨씬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육상풍력의 보급은 전체적으로 강원도의 낮은 지역 자금률로 인해 지역 소득 증대가 제한적이지만 유도 효과의 기여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재생에너지가 주로 산간오지에 설치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산업단지가 없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유도 효과, 즉 가계의 소득 증대에 의한 추가적인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육상 풍력은 제조업 기반이 약한 지역 사회에서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도 개선 방안들을 통해 지역 사회 기여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풍력 발전 보급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유지관리 활동에서 장기적이고 유의미한 취업자 수를 유발했는데요. 지자체 차원에서 유지관리 부분의 인력 육성에 투자한다면 지역의 장기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력 육성 방안으로 강원도 내 유지관리 교육센터를 지원하거나 풍력 개발자가 육상풍력 유지관리 교육을 강원도 내에 시행하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내에 지역 조달을 권장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풍력 발전 보급 시 고용 인력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거나 전라남도에서는 지역 기업에 생산한 기자재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원도에서도 지역 조례를 설정하여 지역 조달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 부품 사용 요건 설정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데요.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오히려 보급을 저해하거나 WTO의 보조금 협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급과 산업 육상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긍정적인 효과는 지역의 경제 규모, 인구, 산업 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급의 규모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 효과의 크기도 달라질 것입니다. 육상풍력은 제조업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도 장기적이고 유의미한 수준의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보급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면 지역 소득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전망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